저를 찾아오신 분인데요. 쌍꺼풀 재수술을 받기 위해서 저를 당연히 찾아오셨습니다. 눈틀도 예쁘고 눈동자도 크신데 이렇게 돼서 저를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 전에 몇 차례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수술하고 나서 한 달 뒤에 사례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오직 눈성형 하나만 20년간 연구하고 시술하고 있는 이희문 성형외과 원장 이희문입니다. 정말 한국을 비롯해서 아시아권 전 세계에서 눈이 잘못되신 분들이 저를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정말 난해한 분들 많이 보고 있는데요. 자, 그만큼 저도 저의 노하우로 정말 만족할 수 있도록 제 기술에 있는 한계껏 최대한 수술을 해드리고 그 사례 중에 동의받은 사진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분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자, 어려운 쌍꺼풀 재수술을 제가 쉽게 재미있게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지금 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분의 문제는 비대칭입니다. 일단 딱 볼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대칭 문제를 먼저 봅니다. 자, 짝짝이다. 자, 그걸로 진단이 된 걸까요? 그거는 짝짝인 건 당연하지만 그거는 진단에 관련이 별로 없습니다. 보면은 눈 앞쪽이 기울면서 이렇게 위에 있는 누공과 아래 누공이 가까워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누공이 원래 가까울 수 있을까요? 위에 있는 누공, 즉 눈물이 빠지는 길, 아래 있는 누공, 눈물이 빠지는 길이 가까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만 그런 걸까요?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왼쪽이 좀 더 심할 뿐입니다. 자, 이런 문제를 먼저 개선을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대개는 그냥 쌍꺼풀이 앞쪽이 두껍다, 졸려 보인다, 소세지 같다, 부자연스럽다, 이렇게 이제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정확히 진단을 하고 고쳐드리면 되기 때문인데요. 자, 수술 후에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좀 둥근 눈매, 누공이 붙지 않은 눈으로 교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눈 앞쪽에 이렇게 눈뜨는 근막이 있는데 이 부분이 손상을 받은 것입니다. 손상받아서 주저앉은 것이죠. 더 심한 분들은 이만큼이 이렇게 붙어서 아주 계속 붙어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눈의 기능에도 지장을 많이 미쳐서 눈을 깜빡일 때마다 위에 있는 눈꺼풀이 아래 눈꺼풀을 덮고 들어가서 눈물막 형성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눈의 기능적인 그런 안구 건조 증상도 심하고 또 불편 증상이 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두꺼운 쌍꺼풀이 저를 찾아오셨을 때 무조건 얇게 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정확한 진단, 무엇이 문제인지, 눈뜨는 근막이 떨어져서 이쪽으로 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진단하고 수술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런 수술은 단순히 쌍꺼풀 라인의 수술이 아니고 눈뜨는 근막을 복원해야 됩니다. 안쪽에 있는 눈뜨는 근막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자, 조금 사례를 보시면 이렇게 가운데 눈뜨는 근막을 도해로 그려놓은 사진들인데요. 근육이고 근막이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런 망가진 근막을 고쳐야 됩니다. 고쳐서 지금 코 쪽인데요. 이 부분을 복원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은 또 지방층하고 이행되는 부분이라 지방층이 뚫고 지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쌍꺼풀 수술하다가 이쪽 부분을 손상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 결과 이렇게 기울어진 눈이 되는데 문제는 그것을 모르고 자꾸 쌍꺼풀 재수술을 시도할 경우에 점점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지경까지 돼서 오시고 더 심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핵심은 눈뜨는 근막을 안쪽에서부터 둥글게 나갈 수 있도록 잘 고정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술 자체가 쌍꺼풀 라인의 수술이 만약에 시간이 1시간이 걸린다면 이런 수술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술 비용이 좀 더 들 수가 있는데요. 자, 제가 그 쌍꺼풀 재수술 비용에 관한 그런 동영상을 공개를 해드리면, 여러분께 보여드리면 좀 조심스럽기도 한데 클릭은 많이 하시는데 그 댓글이 별로 이렇게 제가 듣기에 좀 별로 덜 기분이 좋은 그런 댓글들이 달립니다. 예를 들어서 돈에 관련된 부분이 그렇습니다. 돈 얘기를 하면, 비용 얘기를 하면, 비용은 돈하고 조금 다르긴 하죠. 그런데 그래서 제가 비용 말씀을 잘 안 드리려고 하는데, 수술 비용 산정은요, 수술하는 그런 시간과 노력, 기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좀 추가되거나 할 수 있습니다. 좀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쌍꺼풀 수술만 하는 거하고 앞트임을 하는 거하고 이제 비용이 따로 추가가 되고 뒷트임은 또 추가가 되고 눈하고 코를 하면 좀 더 비싸고 눈 위아래 같이 하면 비용이 더 들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상식선에서 이렇게 비용이 정해지기도 하는데요.
그냥 쌍꺼풀 라인 수술하고 이렇게 건판이 무너져 내린 경우, 지금 보면은 눈 안쪽에 건판이 뭐냐면 이렇게 연골 조직이 있거든요. 이 딱딱한 연골 조직이 무너져서 지금 내려서 이렇게 꺾여 있는 상태입니다. 이 건판을 좀 더 올려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둥근 눈을 만들려면 좀 일반 쌍꺼풀 수술보다는 훨씬 더 그런 손이 많이 가는 수술이 되고, 그래서 비용이 좀 더 쓸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난해한 경우 고친 사례를 보여드렸는데요. 자, 그 쌍꺼풀 수술은 쌍꺼풀 라인의 수술이 아닙니다. 쌍꺼풀만 만들면 되는 수술은 처음 수술에 하는 것이고요. 쌍꺼풀 재수술은 이렇게 눈을 좀, 눈틀 자체를 고치는 그런 정확한 진단과 그에 따른 좀 수준 높은 그런 수술 기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